자, 이번 시간에는 수학에 관한 기본 알고리즘 중에서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자, 합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주어진 값들의 총합을 구하는 거고요. 평균은 그거의 중간값을 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 기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어진 문제입니다. 휴대폰 고객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총 통화 시간. 자,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면 한 달 동안에 전화를 뭐 몇 시간, 몇 분께 사용하겠죠. 그 총 통화 시간을 이제 토대로 해서 일일 평균 통화 시간을 구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얘는 총 통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합계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평균 통화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합계와 평균,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 한 달이 30일인데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28일, 29일, 30일이 다 있지만 30일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 달은 30일로 잡고 매일의 통화 변수는 변수 ti에 저장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뭐 30일 거의 값을 휴대폰 사용했던 시간을 계속 읽어도 되지만 일단은 배열 변수 ti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t1은 첫 번째 날, 1일 날 통화 시간, t2는 2일 날 통화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에 30일 있다고 생각을 하고 t30은 30일 날 통화 시간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조건이 달려 있어요. 만약 1일 통화 시간이 200초 이하이면 하루에 200초 이하로 사용을 했다면 얘는 요금 계산 하거나 통화 시간 계산하거나 그런 데 있어서 참여를 안 시킨답니다. 무료 서비스를 해준대요. 무료 서비스. 무료 서비스를 해주니까 만약에 요 I 날짜의 통화 시간은 TI일 텐데 TI가 200초 이하이면 합계에도 참여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평균 통화 시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참가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약간 이제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합계와 평균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수들이 있는데 사용하는 변수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히 했어요. T30은 30일 동안의 1일 통화 시간을 보관하는 배열 변수입니다. 배열 변수. 앞서 설명했지만 T1, T2,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일반적으로 TI 이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T30 이렇게 나갑니다. 썸은 1일 통화 시간을 전부 합한 건데 그냥 합한 게 아니고요. 200초는 이제 200초보다 적게 통화했으면 안 받는다고 그랬죠, 돈을. 그래서 200초를 초과하는 날의 통화 시간을 모은 총 통화 시간이고요. 자, 여기 n이라는 게 있습니다. n. 대문자 n. n은 요 200초를 초과한 날의 수, 며칠 날. 그러니까 얘는 30일 중 일부겠죠. 30일 중에서 일부일 겁니다. 29일, 28일, 뭐 어떤 때는 30일 다 될 수 있지만 이 i는 이제 한 달을 반복해서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배열 변수의 인덱스인데 배열 변수인데 1부터 30까지 증가하고 자, average의 약자입니다. average 얘는 이제 일일 평균 통화 시간을 보관하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요 sum 200초를 초과하는 날들의 총 통화 시간을 200초를 초과한 날들의 수 n으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썸을 n으로 나누면 average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변수에 대한 개념을 정하고 순서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변수를 먼저 정하고 순서를 기억하는 게 사실은 정도인데 올바른 길인데 가끔씩 순서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면서 변수가 그때그때 또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서 설명할 때 어떤 경우는 순서들을 먼저 설명해서 변수를 한번 유추해 보게
시켜드리고 어떤 경우는 변수를 설명한 다음에 그 변수에 맞춰서 순서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이번 경우는 바로 그 후자의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도가 조금 커져서 제가 글씨를 좀 약간 작게 했는데 자, 큰 골경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타트 그 다음에 t 배열 변수가는 선언 이렇게 들어가 있죠. t는 30일을 보관하기 위한 통화 시간을 보관하기 위한 배열 변수고요. 이게 쭉 끝난 다음에 end 직전에는 뭐 할까요? 에버리지를 출력합니다. 에버리지 출력. 에버리지 값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되어 있죠. 썸 나누기 n. 자, 썸하고 n은 다 200초가 넘는 날짜에 해당되는 거죠. 200초가 넘는 거. 자, 보시면 초기값은 어떻게 합니까? 썸은 초기값 0, n도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려놓고 보면 이 가운데 부분만 이제 핵심 부분이 남아있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문제 보았던 200초가 넘는 날에 관해서 1일 평균 통화 시간을 계산하는 합계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반복 구문 순환되고 있는 이 순환 구문 반복 구문을 보면 자, 여기 i는 1부터 자, i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자, 이 i는 처리한 i일까요? 처리할 i일까요? 앞쪽에 이렇게 복잡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처리할 i입니다. 그렇죠? 그 i가 30보다 크면 30일까지 처리한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반복합니다. 1부터 30까지 반복하죠. 뭘 반복합니까? 그 i의 그 i번째 날의 통화 시간이 200보다 크면 썸에 참여를 해요. 썸은 sum 플러스 ti 그리고 그런 날짜도 하나 증가시키죠. n은 n 플러스 1 그렇죠? 만약에 200보다 크지 않아요. 같거나 작아요. 그러면 무료죠, 무료. 이렇게 바이패스입니다. 바이패스. 썸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다음에 n에도 참여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 30일 중에서 200초를 넘기는 날짜에 대한 합 그리고 그 넘기는 날짜의 수를 각각 구해서 그 에버리지를 구하면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조건의 그 1일 평균 통화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수 판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 우리가 흔히 이제 수학에서 말하는 소수라는 게 이제 프라임 넘버로 영어로 표현하는데 소수란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는 나눠 떨어지지 않는 그러면서도 1보다 큰 자연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2, 3, 5, 7, 11, 13, 17 등등등등이 소수이다. 자, 어떤 수가 있으면 이 n이라는 수가 있으면 n은 1을 하고 자기 자신은 당연히 떨어지죠. 왜냐면 1 곱하기 n이 n이기 때문에. 그런데 2, 3, 4 등등등 n-1 이렇게 쭉 전부 다 한번 나눠 떨어지는지 봤더니 안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를 소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2는 1 곱하기 2밖에 없죠. 1과 자기 자신이 들어있죠. 그래서 얘는 소수입니다. 3도 1 곱하기 3밖에 없죠. 2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소수죠. 4는 1 곱하기 4 있는데 2 곱하기가 있네요. 따라서 2로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4는 소수가 아닙니다. 5 소수죠. 6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1, 6, 2, 3 이렇게 다 나눠 떨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소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주었어요.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중에서 가장 큰 소수를 구해라. 가장 큰 소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소수에 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이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 좀 조심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n이 있으면 얘는 1 곱하기 n은 기본적으로 있죠.
자기 자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2, 3, 4 뭐 쭉쭉쭉쭉쭉 한번 나눈 다음에 어디까지 해보냐면 n보다 하나 적은 n-1까지 다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봐서 떨어지는 게 그 사이에라도 있으면 얘는 소수가 아니죠. 없으면 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2부터 원래는 2부터 시작해서 n-1까지 2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다 나눠보는 거예요. 왜냐면 1하고 자기 자신은 당연히 나는 떨어지니까 여기 2부터 시작해서 여기 n-1까지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여기에 만약에 요 n-1이라고 이게 나눠 떨어지면 얘보다 작은 여기 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짝이 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4 같은 경우는 2 짝이 있고요. 6 같은 경우는 2, 3 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로 나눠 떨어지면 이쪽에 큰 쪽에 짝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딱 반절보다 큰 쪽에 짝이 있으면 작은 쪽에도 짝이 있습니다. 이 반절이 뭘까요? 반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0, 한 10, 이 정도 할까요? 12. 12는 1 곱하기 12도 되고요. 2 곱하기 6도 되고요. 3 곱하기 4도 되죠. 자, 이게 1하고 10인데 그 사이에 2, 3, 4, 5는 없고 6, 7, 8, 9, 10, 11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하지 않고요. 여기까지만 해보면 돼요. 가운데까지. 이 가운데 지점. 지금 3하고 4가 탁 나오는데 이 가운데 지점이 뭐냐면 루트 10이에요. 루트 10. 루트 10. 어떤 거에 루트 n은 어떤 거냐면 이거죠.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은 이 자연수의 경우에 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 곱하기 요 루트 n. 루트 n 곱하기 루트 n. 그 형태죠. 따라서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효율성을 위해서 원래는 2부터 시작해서 n-1까지 한번 다 나눠봐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2부터 시작해서 루트 n까지만 나눠보면 돼요. 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원래는 2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나눠 떨어지는 일을 다 체크해야 되는데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반절, 딱 반에 해당되는 게 루트 n이거든요. 왜냐면 루트 n 곱하기 루트 n이 n이니까 이 루트 n까지만 해보면 이 반대쪽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쪽에서 자기 짝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2부터 루트 n까지 자연수 중에서 n으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존재하지 않으면 얘는 소수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죠. 이 루트 n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시스템에서 라이브러리처럼 주는 펑션처럼 주는 시스템 함수가 있습니다. sqrt, 스퀘어 루트라는 펑션을 불러서 하면 됩니다. 조금 이제 체계를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 체계를 조금 잡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수 p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변수 p는 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가장 큰 소수를 갖고 있는 변수입니다. 변수. 그런데 이제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게 2죠. 2, 3, 5, 7,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p는 2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반복하나요? 100까지 반복하죠. 100까지. 자, 이겁니다. p는 가장 큰 소수를 보관하고 있는 변수인데 초기값으로 2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3, 4에서 100까지 간다. 100까지 갈 동안에 뭐 해요? 이 과정에 점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이 과정은 이게 소수인지 아닌지 이제 판정하는 거죠. 판정해서 만약에 소수가 되면 그 p를 덮어쓰죠. 왜냐면 뒤에 나와 있는 값이 점점 큰 값이니까 가장 큰 소수가 돼서 덮어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깥으로는 반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정하려면 원래는 2부터 시작해서 n-1까지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요 딱 가운데 지점 얼마 곱하기
얼마가 딱 n이 되는 요 가운데 지점. 그게 루트 n이죠. 루트 n입니다. 루트 n, 루트 n. 물론 이제 이게 정수로 나오겠죠. 정수. 그래서 이 루트 n인 정수까지 하는 거죠. 2부터 시작해서 3, 4에서 루트 n까지만 해보면, 자, 얘는 n-1까지 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알고리즘의 효율성. 자, 효율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efficiency라고 하는데, 알고리즘이 같은 기능을 하는데 어떤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떤 건 빨리 끝나요. 당연히 빨리 끝나는 걸 찾겠죠. 자, 이것도 그런 효율성과 관련된 겁니다. 2부터 시작해서 3, 4, 루트 n까지 나머지를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를 구해보는 거죠. 나머지가 0이면 n은 요 2부터 루트 n 사이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소수가 아닙니다. 만약 루트 n까지 했는데 한 번도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없었어요. 그럼 n은 새로운 소수죠. 그럼 새로운 소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에 있는 p에다가 얘를 저장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100까지 끝났을 때 마지막에 남아있는 p가 바로 1부터 100 사이 중에서 가장 큰 소수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p를 인수해주면 알고리즘에서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들을 보도록 하죠. 자, 순서도의 시작 기호 안에 뭐 이렇게 알고리즘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보통 스타트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프라임 넘버의 약자는 pn100 자연수 100가지 중에서 가장 큰 프라임 넘버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pn 괄호 열고 100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거 그 변수 선언이 아닙니다. 변수 선언은 육각형으로 하죠. 얘는 그냥 알고리즘의 이름을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름은 뭐 자기 마음대로죠. 자, 끝날 때 end 이렇게 했고요. 가장 큰 프라임 넘버 값을 출력을 하고 끝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p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p는 현재까지의 자연수를 소수인지 아닌지 점검했을 때 가장 큰 소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값은 뭐라고 그랬나요? 네, 2입니다. 2. 2부터 시작하죠. 자, n을 검사합니다. n은 2는 이제 여기 보시면 2는 이렇게 초기 값 들어갔기 때문에 3부터 시작해서 n을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그 n이 100보다 커지면 자 여기에는 다음에 점검할 n일까요? 지금 소수인지 아닌지 점검한 n일까요? 다음에 점검할 n입니다. 왜냐면 이 앞부분에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점검 과정이 끝난 다음에 n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음에 점검할 n이 100보다 크면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반복을 하는 거죠. 자, n이 소수인지 아닌지 이제 체크를 합니다. 자, 어디까지 체크를 한다고 그랬나요? n에 대해서 2부터 시작해서 루트 n까지 한다고 그랬죠. 루트 n까지. 그래서 그 루트 n에 해당되는 게 요겁니다. m. 요게 이제 m이죠. m. m은 스퀘어 루트 n의 인티저 값, 정수값. 뭐 예를 들어서 뭐 5. 스퀘어 루트 하니까 5.27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얘를 인티저 시키죠. 여러분 int라는 펑션이 앞에 있었어요. 가장 큰 값. 그걸 넘지 않은 가장 큰 정수값 5죠. 5. 5.27 넘지 않은 가장 큰 정수는 5입니다. 5. 2부터 5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거죠. 자, 반복 변수 i 보겠습니다. i는 자, 여기 i는 2부터 시작해서 루트 n까지. 자, 여기 끝나는 지점 m은 설정을 했기 때문에 i는 2부터 시작해서 자, 보세요. i는 i 플러스 1 그리고 그 i가 요 m까지 다 가는지 확인했죠. 지금 처리할 i가 그 m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m보다 크면 네, 그냥 끝내죠. 그냥 끝냅니다. 끝내고 만약 크지 않으면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반복하는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i에 관해서 일단 n을 i로 나눕니다. 나눈 나머지 모드죠, 모드.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만약에 r이 0이면 자 1부터 루트 n까지 점검을 했는데 한 번이라도 0으로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 더 이상 뒤에 할 것도 없어요.
얘는 소수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R이 만약 0이면 한 번이라도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냥 그 다음번 자연수 가지고 점검하는 거죠. n을 증가시켜서. 만약에 0이 아니면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자연수를 하나 증가시키죠.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눠 떨어지면 모든 걸 끝내고 나눠 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자연수를 점검하죠. 그 자연수가 루트 n까지 가는지 점검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나눠 떨어진지 체크하고.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이 소수인지 아닌지 점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